춤도 췄었죠. 아이, 이제는 끊었습니다. 엄마 3.1절에는 빨간 날이니까 쉬는 거야?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조금 넘게 그 집에서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훈훈 라디오 DJ 백수진입니다. 여러분, 이 머릿속에 보온이라는 단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생각보다 보온 관련 이야기는요, 우리 주변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훈훈 라디오에서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사연을 통해 일상 속 보온 문화를 공유하고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게스트로요, 훈훈 라디오에 가장 어울리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선행의 아이콘 가수 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션입니다. 가수 션이라고 소개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본업은 가수입니다. 사회복지사로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도 노래도 부릅니다. 네.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가수인 것도 알지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네. 현재 승일 희망재단 공동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뭐 데뷔는 1994년 서태지와 아이들 댄서로 네, 맞습니다. 데뷔하신 거 맞습니까? 네네. 춤도 추십니다, 여러분. 가수 춤도 췄었죠. 지금 이제는 끊었습니다. 네. 끊으셨어요. 네. 제가 션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조금 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기부 활동부터 국내외 어린이 후원, 그리고 연탄 배달, 봉사 활동 등을 하고 계시고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한 주거 개선까지도 지금 해주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2020년 광복 75주년 때 광복절날 무엇을 할까 그냥 하다가 우연히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81.5km를 달려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근데 저 혼자 달리는 것도 뭐 좋지만 네. 많은 사람들과 이 마음을 좀 같이 했으면 해갖고 이제 81.5km는 모두 못 달리니까 뭐 8.15km 이런 어떤 거리를 주고 그렇게 달릴 참가자들을 모집을 하고 기업에 후원도 받고 이래갖고 그 금액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집을 지어드리자,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기부 마라톤으로 2년 동안은 11억 정도를 모아서 집 8채를 기부를 하셨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지금 집 몇 채를 지어주셨던 거였죠? 총 한 39억 정도가 모금이 돼갖고요. 네. 13채가 다 지어지고 헌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14, 15, 16, 17호 까지 진행 중이고요. 2024년 3월 올해. 105주년 3.1절을 기념을 해서 독립유공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때 달리셨잖아요. 허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때 달리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셨나요? 다행이요. 불과 한 5일 전에 마라톤 대회를 나갔다가 이제 다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허리 부상이 와갖고 아이고. 그날은 못 뛰었어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3월 1일 날은 조금 나아진 것도 있지만 그냥 버틴 거죠. 아이고. 버텨갖고 31km를 뛰었고, 불과 지금 한 이제 3주 정도 전이네요. 네. 그 금액으로도 한 집 2채 정도 더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그렇게 버티고 달리셨는데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한 네. 3.1km를 더 달리셨잖아요. 네. 3일절이어서. 이제 제가 이 3일런은 한 3년 전부터 이제 처음에는 저 혼자 그냥 31km를 달리자였어요. 그랬다가 3일절은 어쨌든 만세 운동을 통해서 그 8.15 광복을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한 3일런으로 8.15 런을 준비하자라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31km를 뛰는 거를 시작했고 또 모집을 해갖고 했는데 올해는 3,100명을 모집을 했고 오프라인에서는 1,000명이 같이 뛰었고요. 3일 런을 하면서 광복을 향해 달리자, 그런 의미도 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올해 8월 15일 네. 81.5km를 또 준비합니다. 그런데 좀 이런 질문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집안에 독립유공자분이 계신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질문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큰애 삼촌이 6.25 참전 용사이긴 하세요. 독립유공자는 제가 알기로는 독립투사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2020년이 광복 75주년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 당연하다고 이렇게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헌신이 돼갖고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잊지 말고 특히 우리 후세대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은 더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예전 거는 자꾸 모르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거를 좀
전달해주자라는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어렵지만 81.5km를 뛰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작년까지 4년 동안 열심히 잘했고 계속 이어갈 거고요. 네. 1호 집이 지어져서 헌정할 때 김금순 할머니셨어요. 네. 할머니께서 너무 참 당신의 집이 지어지는 과정이 너무 막 기대되셔갖고 이제 집 지어지는 동안 다른 데 가서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을 회관에서 계셨는데 네. 그 회관에서 매일 아침마다 의자를 가지고 저희 집 앞에 공사하는 오셔갖고 걸 보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지어지고 헌정하는 날 제가 갔는데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살짝 울컥해갖고 할머니께 제가 100호까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라고 100호까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또 누가 영상에 담았어요. 꼭 어쩔 수 이루셔야겠네요. 없이, 네, 꼭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한 몇 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진행 중인 게 17호까지고요. 네. 또 올해 3.1절 때 모금이 됐고 또 8.15 때 모금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20호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까. 100호까지 지어주시려면 열심히 달리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서 선행하기로 결심한 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감사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느냐 이거를 아니면 끄집어내서 행동으로 그건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어린아이들 그 네. 세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그렇죠. 감사한 마음. 엄마 3.1절에는 빨간 날이니까 쉬는 거야? 그렇게만 알 어디가? 수도 있죠. 네. 저만 해도 그런 네. 거를 공부하고 배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동으로 정말 옮겨야 되겠다. 네. 그리고 보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참 잘 돼 있죠. 잘 돼 있고 네. 또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표현도 하고 이러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미루지 말고 다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씩이라도 그 마음을 전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훈훈 라디오 첫 게스트로 너무나 섭외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현님께서 딱 맞는 게스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네. 분들께서 이 라디오를 듣고 보면서 같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네. 드디어 훈훈한 사연을 저희가 같이 함께 들려드리는 코너 마련을 해봤거든요. 훈훈 라디오 첫 회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사연을 많이 맞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네. 현님께서 먼저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중에 열악한 공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나요? 우연한 기회에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헤비타트에서 주최하는 그분들의 주거 개선 캠페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몰라보게 달라진 주거 공간을 확인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다할 수 없더라고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진영님께서 네.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이 사연 읽어보고 어떠셨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마음 가지고 있는 걸 네. 행동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화가 생겨요. 아, 독립운동가 후손분의 집이 그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우리가 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 감사함과 또 남은 여생 동안 그 행복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걸 보는 우리도 또 너무 그렇죠. 기쁘고 뿌듯하게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1호 할머님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네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게 1호 집 김금순 할머니는 한 1년 조금 넘게 그 집에서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게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받으셔갖고 마지막 여생에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셔갖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다행이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런데 현님 혹시 보온이 무슨 의미인지 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정확한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유공자의 애국 정신을 기리며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어머, 역시 현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되게 보온을 우리 일상과는 조금 멀게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국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사실 보온은 그렇게 먼 남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직접 사실은 주변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네. 일상 속 보온 문화 그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보훈 문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뭔가 벌써 희생하는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그런 거를 전하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일상 속의 보온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또 정답.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일상 속 보온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사연은 동네 작은 빵집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작은 빵집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는 집 근처에 조그만 빵집이 있었어요. 평일 퇴근 후나 주말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들르곤 했었죠. 어느 날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애가 빵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 빵 사고 싶은데요. 사장님은 그 아이에게 빵값만 받고 고로케까지 챙겨주시는 거 있죠. 그 후로도 종종 그런 모습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다른 손님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꼭 그 아이에게만 인심이랄까 덤이랄까 항상 더 챙겨주시기에 한 번은 궁금해서 사장님께 여쭈어 봤어요. 사장님, 저 아이를 아시나요? 항상 저 아이만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아이가 더 어릴 적에 근무 중 순직하셨다고요. 그 후로 그 아이가 오면 빵을 하나씩 더 챙겨주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벙찜과 동시에 빵집 사장님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지만 온전히 느끼지 못한 내 탓이 아닐까 하며 자책도 했고요. 사연자분 정말 따뜻한 그런 네. 동네에 살고 있네요. 근데 자책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빵집 사장님께서는 사연자분께 정말 따뜻한 추억을 덤으로 주신 것 같고요. 네. 사연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보훈,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꼭 독립운동이라든지 6.25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경찰, 소방, 또 군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맞지만 일상 속에서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외국 영화나 자료 영상만 봐도 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어떤 예우 네. 그런 게 국민 문화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영상이 참 많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편의를 양보해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일상 속 보온 실천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네. 좀 굿바이 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다가온 것 같아요. 아 벌써요? 너무 짧지 않나요? 제가 어. PD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2배, 3배로 좀 늘려볼까요? 하루 다 스케줄 뺄까요?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좋습니다. 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회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게스트가 뽑은 베스트 사연 네. 저희가 이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훈훈 라디오에서 소개한 사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지금 딱 떠오르는 사연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굳이 꼭 하나를 저거 하자면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분 주거 개선 캠페인에 동참하신 그분이 조금 더 주거 캠페인 이게 매번 제가 갈 때마다 참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예. 이제 지난 겨울에 13호집이 다 완공돼갖고 이제 헌정을 하러 갔는데 거기 손녀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립투사셨어요. 그 손녀분의 아버지 네. 독립유공자 후손인 거죠. 근데 그 손녀분께서 평생 할아버지 할머니는 남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바치셨고 또 그 후에도 주위 분들한테 항상 나누면서 그렇게 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 딱 남은 건 집 한 채였는데 네. 그 집이 강릉 산불로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사시던 집보다 훨씬 더 예쁘게 집을 딱 지어드리니까 처음으로 뭔가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 독립유공자 후손분 주거 개선 캠페인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지 매번 그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만날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이분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저희가 사연자분께 네. 선물과 함께 이 좋은 소식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3.1절에 있었던 마라톤 그리고 8.15 런, 네. 이 계속 앞으로도 쭉 하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100호까지도 네. 하신다는 그 굳은 의지와 함께 영상도 남아있다고 하시니까 네. 저희도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네. 제가 이제 왜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교육이 부모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 벌써 이제 4년째 매년 광복절이 되면 81.5km를 뛰고 3.1절이 되면 31km를 뛰고 이런 모습을 꾸준히 봤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기부런들도 계속 해오는 걸 보고 네. 작년 여름에 이용표 선수가 저희 둘째 아이와 잠깐 이렇게 티타임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네. 우리 아이도 이제 달리기를 하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랑아, 너 달리기 한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 힘든 걸 왜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둘째 하랑이가 나중에 아빠가 혹시 더 이상 못 뛸 때 되면은 자기가 계속 이어서 뛰려고 지금 달리고 있다고. 어머, 네. 저 여기 소름 돋았어요. 어머,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오랫동안 81.5km를 뛰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81.5km를 물려주겠어요. 어머, 갑자기 부모 마음이 딱 나오시네요. 네. 81.5km까지는 아니어도 아빠가 이렇게 달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같이 배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훈훈 라디오 청취자, 시청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훈훈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보훈을 실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훈훈 라디오 첫 번째 게스트 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훈훈하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이 훈훈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연 모집 페이지는 상시 오픈될 예정이고요. 간단한 응원 댓글을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